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요즘 흑백 요리사가 가장 인기가 있어서 한번 썸네일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세 가지 맛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여주는 게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 가지 타입을 내가 어느 시점에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 만들었어요. 일단은 BITU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BITU는 프로쉐어즈에서 만들었고요. 프로쉐어즈 운영사는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운영사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 12에서 12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규모가 큰 운영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냐 0.98 정도가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비용적인 추이는 이제 수업 비용 체결 를 명확하게 알고 싶다고 하면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수학 비용 추이는 이제 분기마다 이제 수학 금리를 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변동 금리성이 좀 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대충 평균 한 12% 정도 비용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그냥 기타 비용 중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ETF를 살 때 ETF의 수수료라고 본다라고 치면 되고요. 이 12%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BITU는 2배 레버리지 ETF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배라면 2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맞추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총 비용이 12% 정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대충 이 12% 정도를 주말을 빼고 보게 된다라고 치면 대충 250일 정도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50일 기준점에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요, 대충 0.048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하루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그러니까 수합 비용 추이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썼던 형태나 신용대출을 썼던 하루하루에 따른 이자가 붙는 형태가 0.048 정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대부분 이제 선물 거래 부분이 마감이 될 때마다 정산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슈도 있기도 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BITU에 배당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배당금이 이제 대략적으로 좀 불규칙하는데요. 이 불규칙한 부분도 이제 파생 부분에 따른 이익의 일부분 부분을 운영을 좀 잘 해가지고 순이익분이 나왔던 걸 배당으로 좀 돌려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불규칙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성이 조금 더 높게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해당에 있는 비트코인 자체에 있는 변동성이 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높아야지 이 해당에 있는 이 배당금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분배금이 높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분배금이 쭉 하다가 0.4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계속 주긴 했어요. 물론 불규칙적으로 주긴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BITU가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전 대비로는 좀 형편없게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운영사에서 약간씩 개정을 해가지고 경쟁사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조금 더 분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좀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좀 손댔다. 그런데 여기서 이슈는 이제 배당락이 나오게 되는데, 추가 배당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숏텀 이제 캐피털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 자본 이득으로 잡혀서 $5.26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잡히게 되냐면 해당에 있는 ETF 운영사는 단기 자본 이득을 100%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주한테 곧바로 이제 돌려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1년이 이제 끝나가기 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순자산 가치에 따른 변화 추이가 발생을 했겠죠. 그럼 왜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선물을 할 때 운용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제가 돈을 맡기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물을 대신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루에 들어가는 뭐 경비비나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들어가겠는데 하루에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을 또 맞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감을 했었을 때에 따른 잔금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뭐가 있겠습니까? 약간의 이익도 발생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익분이 계속 적지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적지금을 이번에 어느 정도 털어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략적으로 얼마나 조정이 나왔었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20% 정도에 있는 조정이 나와서 한때는 이거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논란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나쁜 거냐? 아니죠. 기존엔 또 배당을 대충 1년에 18%를 받고 있는 와중에 5.26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0.4를 계속 받고 있었던 건 아니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좀 오류가 있긴 했었지만 만약에 0.4를 그대로 받았다고 하면 1년치를 통째로 받았던 부분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불규칙성이 있으니까 대충 이번 형태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어마무지하게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그거 그대로 뺐던 거 다시 주었지만 이제 미국 주식 이 코인 빼놓고 이제 첫 번째로는 코인을 빼놓고 다른 종목도 같이 투자를 했으면 손익 통산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쁠 게 없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로는 물타기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나쁠 게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토탈이 어떻게 나와져 있냐? BITU가 312%대까지 배당금이 치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쁠 건 손해 본 건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 BITU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올라갈서 이게 하루마다 발생에 따른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적립식으로 제가 적립식 우상향 패턴에 있는 자산 부분으로 계속 꾸준하게 급락시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 나쁠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사람들이 믿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안 해봤으니까 못 믿겠죠. 그리고 안 해봤으니까 신뢰가 안 쌓이겠죠. 안 해본 사람들이 부스러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 버신 분들이 그걸 어느 정도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약간의 위험성을 가져가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고 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험성이 따른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남들하고 새치기를 하려고 하면 무리하게 밟아야 됩니다. 예, 무리하게 체력이 깎이더라도 조금은 달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등한 형태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징징 짜고 해봐야 여러분들 계좌가 절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의 최소에 있는 위험성을 줄이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쓰겠다라고 하면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듣보잡 알트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비트의 레버리지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당연히 알트코인은 간단합니다. 내 계좌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떡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인데 최소 못해도 기대 시간이 4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장 코인 시장이 반등할 때 제일 빨리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해도 올라갈 때 2배를 추정하니까 안정성 있게 뭐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권에 있지 누가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 사면 제일 좋은 효과를 내고요. 내려가거나 이럴 때는 시간에 따른 수학 비용이 계속 나가버리기 때문에 녹아버린다. 그래서 적정 2배 이상에 따른 레버리지의 비트코인 ETF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배당금도 준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부분으로 배당금을 받는 형태는 엄밀히 따지면은 코인 시스템 기반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추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10% 이상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 없다. 자체적으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스비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체제로 이렇게 써야 된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BITU의 단점은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내가 이제 지역 건보료나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모든 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이 시스템 안에 보호를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처럼 먹튀를 하거나 무슨 시스템 오류를 인해서 갑자기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소송 부분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BITU에 따른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BITO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TO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특징이 좀 다르죠. 오로지 이제 배당 형태로 받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적인 대비보다는 배당 형태로 받는 게 우선적으로 좀 되어져 있다. 프로쉐어즈에서 나와져 있는 상품이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여전히 주가가 별로 좋지 않는 이유는 그때 MSTR의 이제 공매도 부분으로 비트코인이 약간 이제 공매도 같이 두드려 맞으면서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려간 부분이 대충 한 50% 정도 내려갔다라고 단순 계산을 해본다고 치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비토가 이번에 분배금으로 119%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그러면 당연히 이것저것 빼고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해도 60% 이상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서 빼냐. 올라갈 때 비토를 쓰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쓰냐면 이렇게 좀 애매하고 힘이 좀 많이 없었을 때 이제 비토를 좀 많이 모아가 가지고 한다. 그리고 비토로 배당금을 충분히 고배당을 뽑아낸 다음에 적절하게 이렇게 훼손된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미국 주식하고 손익통산을 통해 가지고 땡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될 게 없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약세이거나 이렇게 약세 패턴을 많이 보여주거나 이런 패턴이나 지금의 이런 패턴 같은 경우 아니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되게 지지부진한 이런 패턴에 투자를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익적인 측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많이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경우가 만약에 이렇게 급발진 형태로 나와주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고 있으면 이제 파생에 따른 변화점이 좀 더 빨리 심하게 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부터
자, 24년도 4월 달 정도 때 이 정도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 24년도 4월 달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는 행보나 약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비토는 여전히 힘을 많이 못 찾고 다시 내려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웬만하면 스테이블하게 가는 박스권 부분을 길게 보았을 때 여전히 스테이블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1년도에 정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제대로 낙폭을 두드려 맞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한 번 더 큰 낙폭 부분에 얼마만큼 잘 대응이 될 것인지를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상품에 한해서만 본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일 무난하죠. 수익성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놓으면서 분배금으로 좀 많이 최대를 하고 분배금을 뽑는다라는 건 이제 현재 있는 수익을 미리 챙겨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으로 이제 일베 코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배보다는 당연히 1배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매우 적고 여러 가지 비용도 없죠. 그래서 수학 비용 같은 걸 안 쓰니까 여러 가지로 괜찮죠. 그리고 코인 2배짜리는 코인의 선물을 쓰면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형 비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배짜리는 배당금을 주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배당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생에 따른 이익분을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이익분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럼 1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변동성이 덜하고 그리고 내가 현금이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충분히 모아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비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배형에 있는 비트코인, 코인 거래소에서 사는 비트코인은 1배 정도인데 그 1배 부분에 따른 이점도 있다. 변동성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성이 좀 현금 흐름이 좋다고 하면 요거 나쁠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맛 중에 내가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특히나 개미들이 항상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이 매우 많이 부족하고 그게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서 못 버티고 또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 당장에 있는 수익보다는 이 비율을 좀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금 흐름에 따른 측면은 저는 제일 1순위로 둡니다. 0순위는 뭐냐? 당연히 우상에 있는 자산에다 투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순위는 무조건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뭐 20%, 30%짜리를 알고 있더라도 현금 흐름에 있는 비율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계속 그런 기회들을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추이를 가져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팩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개미들이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올라갈 때는. 근데 이 자만심이 엄청나게 높아지면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고 가는 경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저도 요거 습관 고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현금 흐름의 비율을 맞추고 재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수기 형태에 들어가더라도 꾸준하게 투자가 계속 이어가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꼭 이게 오로지 이번 영상은 뭐 비트코인에 한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적은 돈으로 가성비 있게 배당을 뽑아내면서
이제 그 다음 옵션 네 번째를 굳이 뽑는다고 하면 다른 섹터에서 배당금을 끌어와가지고 재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왜냐면 같은 시장 섹터에 있으면 같이 내려갈 때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섹터에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효과가 조금 더 버티기가 좋고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괜찮다. 근데 항상 모든 건 적은 돈으로 극강의 가성비를 내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으로만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때까지 8년 동안 보게 되면 말이 계속 길어지지만 이때까지 어땠습니까? 청산 많이 당해보시고 러그풀도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막 상패 당해보고 뭐 배신도 당해보고 코인 CEO 말만 믿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8, 90% 밀려버리고 그 걔는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고 그냥 코인 먹튀하고 끝나버리는 거, 그게 내 코인 계좌에 안 찍혀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의 2025년도 거의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법률 부분이 아직도 그런 게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다음 플랜 B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플랜 A로만 달리다가 부러지면 회복을 못하고 멘탈도 나가버리는 이유가 플랜 B를 되게 등하시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2026년도 때는 웬만하면 플랜 B도 단단하게 잘 준비를 하시면서 가야 그 다음 기회가 왔었을 때 그 비좁은 그 기회에 있는 틈을 잘 삐짓고 들어가서 자리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플랜 B를 머리로만 구상을 해놨다가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왔었을 때, 그 위험성이 왔었을 때 머리로 구상이 되어져 있지만 대충 짭니다. 그러면 무너질 때 대부분 실행력이 안 나와요. 왜냐? 약간 머리에서 대충으로만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치밀하고 되게 준비를 잘 해놔야 그 다음에 덜 다치고 여러분들도 좀 괜찮게 그게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